자, 지금 시점에서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여러 가지 전략들 마련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딜사이트 TV 경제 이 기자님과 전화 연결로 시장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지 기자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판면이 선고가 된 건데요. 헌재 판결 어땠나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자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고 이날 선고를 마쳤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선고의 결론인 주문은 마지막에 읽혔습니다. 이날 선고는 국회 탄핵소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됐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의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전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용 이유를 말했습니다.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 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 소추 사용도 인정됐습니다.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정치권 반응은 어땠나요? 네. 우선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는 파면 선고가 나온 직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지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앞으로의 다짐도 밝혔는데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며 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에 선고 이후에 우리 증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피는 파면 확정 후 약세로 돌아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흐름인데요. 파면 직후에는 2,470대에 머물다 현재는 2,440대에 머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파면 이후에도 상승 흐름을 보이다 12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0선대를 유지 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탄핵 외에도 관세 등 이슈가 남아있어 등락은 있겠으나 최악의 상황을 지나 증시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일방적 관세 압박 등의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은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어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강하게 움직였었던 원달러 환율의 추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어떤 흐름일까요? 네. 환율은 1,430원대로 급락한 모습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환율이 떨어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가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한 데 이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차기 대선 일정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리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차기 대선이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정치권이 각각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데요. 즉 다음 달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인데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오늘 딜사이트 경제TV 최민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